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실손을 아파서 청구해야지라는 고정관념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완전히 안 됩니다. 아는 사람한테 만약에 여러분들이 보험 설계를 믿고 하신다는 얘기는 뭐냐면 나의 인생을 누군가에게 맡기는 거예요. 나의 인생을 설계해줘. 나는 커서 뭐가 될 건지 네가 정해줘. 이런 거랑 사실 다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어떤 위험을 돈을 주고 미리 계약을 하는 건데 그 위험이라는 거는 큰 위험도 있고 작은 위험도 있고 예상이 가능한 위험도 있고 예상이 안 되는 위험도 있어요. 왜 예상이 우리가 가능하다고 하냐면은 우리 시청자분들은 만약에 살이 엄청 쪄가지고 막 힘든 겁니다. 그럼 운동을 안 하십니까? 운동을 해가지고 살을 빼겠죠. 또는 내가 병원에 갔더니 혈압약을 드셔야겠어요 라는 얘기를 들으면은 운동을 안 하고 식습관을 안 고치시겠습니까? 고치게 되겠죠.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가지고 설계사에게 다 맡기게 되면 설계사는 나의 상황에 맞는 설계를 하는 게 아니라 보험회사가 만들어 놓은 설계를 갖다가 그냥 찍어내요. 그래가지고 모든 위험을 다 부풀립니다.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안 필요한 게 없어요. 다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보험을 다 넣게 되는데 그게 1년 뒤 2년 뒤 되면은 달라져 있습니다. 오히려 보험 상품이 더 좋은 게 나올 수도 있고 내가 건강이 좋아져가지고 위험이 감소할 수도 있고 내가 정말 필요한 위험은 설계사에게 맡겼기 때문에 설계가 잘 안 돼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처음부터 보험을 가입하는 기준과 목적을 정해놓고 내가 요 금액 내에서는 베스트를 설계해야죠. 그 베스트를 설계해서 이게 너무 좋으면 하나 더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혼합 설계예요. 이게 너무 좋으니까 하나 더 하는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술 먹을 때도 1차 먹었는데 너무 아쉬운 거야. 그러면 2차, 3차, 4차 가잖아요. 왜 1차만 하지 왜 3, 4차 갑니까? 너무 좋으니까 즐거우니까 가는 것처럼 보험도 2만 원, 3만 원에 내가 너무 좋은 것만 골라 담았어. 그러면 설계사가 권유하지 않아도 이거 똑같은 거 또 해주세요. 똑같은 거 상품 또 찾아주세요. 이게 바로 혼합 설계고 설계사에게 혼합 설계를 요구하셔야 된다. 요거를 꼭 제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일단은 보험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내는 보험료를 가지고 보험금을 주게 돼 있어요. 이걸 바로 뭐라고 하냐면 전문용어로 수지상등의 원칙이라 그래요. 보험사가 어디서 돈을 막 갖고 와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보험금을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내는 보험료를 가지고 100원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30원을 써요. 그리고 70원을 가지고 보험금을 줍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피해를 보겠죠. 그래서 보험은 무조건 첫째가 가입하는 원칙 중에 소멸성으로 가입한다. 자, 보험에서는요. 환급형 자체가 진짜 안 좋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나는 똑같은 위험 대비를 받는데 10,000원만 내면은 받을 수 있는 위험을 환급을 받겠다고 50,000원을 냅니다. 그러면은 50,000원씩 내가지고 환급을 받기 때문에 내가 이익을 본 게 아니라 10,000원만 내면은 똑같은 위험이었는데 40,000원씩 더 낸 거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사업비를 뗀다. 그러면은 50,000원씩 납입하는 거에 사업비를 30%씩 보험사가 가져가면 나중에 내가 10년 뒤에 만기 환급돼가지고 돈을 찾아도 화폐 가치가 떨어져 있고요. 사업비를 떼고 어차피 적립된 거기 때문에 중간에 만약에 미리 해약을 하게 되거나 만기까지 만약에 보험을 가져가도 손해, 화폐 가치가 떨어져서 만약에 중간에 해약해도 손해, 그냥 만기 때 안 돌려받고 10,000원의 위험에 대한 보험료만 내서 하는 게 훨씬 여러분들에게 이익이라서 보험에서는 저축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보험에서 저축이 존재하려고 하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돈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상속이나 절세를 하기 위해서 필요에 의한 종신보험이나 필요에 의한 자녀에게 물려주는 연금 같은 경우 뭐 법인을 운영하는 회사의 대표들은 필요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중장기적으로 절대 해지 안 하고 처음부터 계속 추가 납입을 해서 30년 동안 돈을 묶어놓는 거예요. 내가 총 납입한 돈이 2배, 3배, 4배까지 되게끔 계속 30년 돈을 안 찾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복리 효과를 볼 수 있어가지고 조금은 저축이다라고 얘기하는 걸 동의할 수 있지만 유동성 자체가 없는 상황에서 목돈을 만드는 내용으로 만약에 10년 동안 원금을 100%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10년 동안 100% 만들어가지고 나는 이제 저축을 했구나라는 거는 물가 상승에 대한 화폐 가치를 전혀 모르시는 거예요. 만약에 10년 뒤에 내가 1억을 모았는데 그때 물가가 너무 올라가지고 화폐 가치를 따져보니까 3천만 원 손해인 겁니다. 그래서 보험은 저축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보장받는 거예요. 그러면 실손에서는 우리가 보상해주는 것과 보상해주지 않는 것들을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에 따라서 다 다르게 해놨어요. 그래서 실손은 상품마다 재가입 주기도 다르고 또는 갱신 주기도 다르고 또는 보장해서 자기 부담금을 공제하는 것도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나는 몇 세대 실손이지? 요거를 먼저 아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내가 가입한 실손을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1년 동안 내가 낸 돈이 얼마야? 근데 올해는 얼마 냈고 전년도에는 얼마 냈고 전전년도에 얼마 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실손은 갱신되다 보니까 그거를 좀 미리 먼저 내가 실제 낸 돈을 확인해요. 그리고 내가 실제 받은 돈을 확인해요. 그거는 보험사에다가 지급 내역서를 좀 보내달라고 콜센터에 전화를 하면 5분, 10분이면 다 보내줍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내용으로 청구를 해서 내가 실비를 받았구나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알면은 아 내가 그동안 받은 것보다는 낸 돈이 많구나 이거를 알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실손을 아파서 청구해야지라는 고정관념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나는 아프지 않으니까 실비를 청구하지 않았어요 라고 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실손에서는 꼭 당신은 어느 정도 아파야 실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설명해 놓지 않았어요. 실손에서는 내가 나 조금만 아픈데 근데 막상 검사해보고 치료해보고 투약해보고 이것저것 했는데 안 아파 그렇다 그래가지고 이상 없어 그렇다 그래가지고 실손을 보상해주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요즘에 너무 몸이 컨디션이 안 좋고 피곤하고 뭐 이러면 영양제 같은 거 있죠. 수액 있죠. 만약에 그런 거 만약에 병원 가서 만약에 한 달에 한 번씩 맞아요. 실비에서 될까요? 안 될까요? 알쏭달쏭하죠? 됩니다. 왜 그러냐면 실손은 치료 목적으로 보상하는 내용에서 면책이 아니면 되거든요. 한방병원 가면 실손은 될까요? 안 될까요? 교통사고 났는데 내가 과실이 있어가지고 보상받지 못한 의료비 될까요? 안 될까요? 자, 뭐냐면 여러분들이 너무 몰라요. 뭐가 보상되고 뭐가 보상 안 되는지를 너무 몰라가지고 큰 일이 있거나 크게 아플 때 실손을 청구한다고 생각을 했지 일상생활에서 이런 것도 실손이 됐구나 이런 것도 됐구나 이런 것들을 먼저 알고 나서 그리고 나서 실손을 해지할지 뭐 아니면 요즘 4세대로 바꿀지 이렇게 좀 해야 되는 거지 병원에 너무 안 가세요. 병원에 가서 의사가 치료의 목적이 있어서 검사를 하거나 치료의 목적이 있어서 치료를 해주면 그건 실비에서 됩니다. 그래서 내가 실비를 가입한 그 시기에 따라 100% 해주기도 하고 90% 해주기도 하고 80% 해주기도 하고 그 차이만 있는 것일 뿐이지 실비는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실제 병원에 가서 잘 활용만 한다라고 하면은 좋은 상품이다 이렇게 말씀 드릴게요. 1세대는 워낙 보험사가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손해가 너무 막심한 상품을 잘못 판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은 1세대를 나의 관점에서 생각하니까 해약해야 되겠다. 너무 보험료가 비싸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보험회사의 손해율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요. 실제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1세대 실손을 가지고 있고 1세대 실손의 좋은 점이 너무 많지만 실제 나는 경우의 수를 따져봤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걸 청구를 많이 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청구할 일이 별로 없어. 나는 그렇다 하더라도 난 병원에 가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 나는 운동하는 걸 좋아하고 나는 식습관 잘 내가 규칙적으로 하는 걸 좋아하고 내가 굳이 바쁘고 내가 굳이 실비를 잘 타먹겠다고 다른 사람들처럼 뭐 도수치료 받고 뭐 아니면 뭐 병원에 가가지고 이것저것 검사하고 막 통원치료 많이 하고 이렇게 할 생각이 나는 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4세대로 바꿀 수 있지만 몸이 여기저기 막 아픈데 굳이 내가 크게 아프지 않아가지고 안 간 거거든요. 자, 내가 만약에 이거를 지금부터라도 내가 건강할 때 관리하자. 예를 들어 내가 몸이 너무 아픈 다음에 그거를 실비로 활용하려고 그러면 이미 늦었습니다. 건강할 때 미리미리 정기적으로 뭐 무릎이 아프면 관절 병원에 가는 거고 뭐 시력이 안 좋으면 안과에 가는 거고 뭐 예를 들어 병원 많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나의 주치의를 미리미리 둬요. 왜? 의료비 카드가 공짜예요. 한도가 1억, 한도가 5천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한도가 3천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입원 의료비에 대해서는 아무리 써도 공짜예요. 그 다음에 통원 의료비가 하루 한도 통원이 10만 원, 하루 한도 통원이 30만 원, 하루 한도 통원이 50, 100 이러거든요. 그러면 내가 가입한 실비에 통원 한도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거 공짜구나. 내가 요 금액만큼은 병원에 가가지고 내가 치료 목적으로 하면 다 보험사가 보장해 주는구나라는 거를 먼저 알 필요가 있는데 이거를 너무 소비자분들이 너무 몰라요. 그래가지고 막 잘못되는 줄 알아. 내가 아프지 않은데 병원에 가가지고 검사하면 이거 돈 나와 이러는데 그거는 의사가 판단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실비는 일단 먼저 잘 활용하고 이용하고 나에게 안 맞으면 바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